어르신,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브로콜리를 챙겨 드셨습니까? 만약 제가 오늘 경고할 음식과 함께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은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최신 임상 자료가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투석기에 평생 목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바로 브로콜리를 매일 열심히 챙겨 드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건강해지려는 그 정성이 오히려 콩팥을 죽이는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콩팥은 기능의 70%가 무너질 때까지 단 한 번도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천 명의 신장 환자가 눈물을 흘리며 투석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봐 온 최동현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일반 건강 방송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브로콜리의 치명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소변 색깔이 평소와 조금 달랐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저녁이 되면은 발목이 살짝 부어 신발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렵거나 뼈 마디가 쑤시는 느낌이 드셨던 적은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20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과묵한 장기입니다. 기능이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팔팔하게 돌아가던 콩팥 필터는 60대가 넘으면 이미 절반 가까이 기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임상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콩팥 사구체 여과율은 건강한 30대의 50에서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미 절반밖에 남지 않은 콩팥 필터에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어온 음식들이 매일 과부하를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조합은 여러분이 평생 몸에 좋다고 굳게 믿어오신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순간 바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한국의 겨울이 되면 많은 가정에서 어김없이 사골국을 끓입니다. 밤새 뽀얗게 우러난 그 국물은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내려온 최고의 보양식이었습니다. 기력이 떨어진 남편을 위해, 몸이 약해진 아내를 위해 정성껏 몇 시간을 불 앞에 서서 끓여낸 그 국물에는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오늘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아주 냉정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부산에서 진료했던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3이신 박 여사님은 겨울만 되면 몸이 부쩍 약해지셨습니다. 걱정이 된 남편분께서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한우 사고를 사다가 이틀 밤낮을 정성껏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매일 반찬으로 함께 올렸습니다. 뽀얀 사골국에 초록빛 브로콜리 반찬, 누가 봐도 완벽한 건강 식단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차에 지나지 않아 박 여사님의 다리가 코끼리처럼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숨이 차서 누워있기도 힘드셨고,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소변이 하루 종일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분의 등에 업혀 응급실로 실려 오셨을 때 박 여사님은 이미 급성 신손상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병실 밖에서 남편분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 눈물을 저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임상지침에 따르면 장시간 고아낸 사골국은 보양식이 아니라 인 성분이 치명적으로 농축된 고농축 액체에 가깝습니다. 콩이나 견과류처럼 자연식물에서 섭취하는 유기인은 우리 장에서 40에서 60%만 천천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사골국의 녹아든 동물성 무기인은 장에서 아무런 여과 과정 없이 90% 이상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기에 브로콜리가 더해지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어집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3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사골국의 무기인과 브로콜리의 고농도, 칼륨이 혈액 속에서 동시에 만나는 순간 우리 몸 안에서는 아주 날카롭고 딱딱한 미세 결정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결정들이 콩팥의 핵심 필터인 사구체를 통과하면서 현미경으로나 보일 만큼 가느다란 세뇨관을 촘촘하게 틀어막아 버립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낡은 종이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날카로운 모래알을 가득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터는 순식간에 찢어지고 막혀서 단 한 방울의 물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박 여사님의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 몸이 혈액 속에 넘쳐나는 인 수치를 낮추려고 뼈에서 칼슘을 강제로 뽑아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드셨던 사골국이 오히려 뼈를 구멍난 스펀지처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빠져나온 칼슘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온몸의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혀버립니다. 즉 온몸이 이유 없이 가렵고 뼈마디가 쑤시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미 이 과정이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십시오. 한번 굳어버린 혈관 석회화는 현대의학의 어떤 약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비가역적 손상입니다. 사골국을 끊으라는 말에 배신감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평생 보약이라 믿어온 음식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느냐고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사골국 한 그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투석실로 들어가는 어르신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지키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사골국이 이토록 위험하다면 과연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더 급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드시는 바로 그 식단이 자는 동안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 식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건강을 위해 삶은 고구마 한두 개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드셨다면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단일 초도 흘려 듣지 마십시오. 수원에 사시는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6이신 박 선생님은 평소 건강 방송을 즐겨 보시며 매일 아침 삶은 고구마 2개와 데친 브로콜리 한 접시를 식사 대용으로 드셨습니다. 혈관 건강에 좋다, 체중 조절에 좋다, 한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변 분들도 모두 건강식이라며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4시 박 선생님은 가슴이 거대한 돌덩이에 짓눌리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숨을 전혀 쉴 수 없는 공포 속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심장 모니터에는 불규칙하게 요동치는 치명적인 부정맥 신호가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그날 밤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마지막 밤이 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건강식이 왜 박 선생님의 심장을 멈추게 할 뻔했을까요? 그 공포의 정체는 바로 고칼륨 혈증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심혈관 응급 지침에 따르면 혈액 1리터당 칼륨 농도가 5.5mm를 넘어서는 순간 심장은 치명적인 전기적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에 의해 일정한 리듬으로 박동합니다. 그런데 혈액 속 칼륨이 이 한계치를 넘어 급격히 치솟으면 그 정교한 전기 신호 체계에 치명적인 합선 사고가 발생합니다. 심장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 하는데 과도한 칼륨이 그 정의 흐름을 방해하여 심장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정의 정의 두꺼비집에 감당할 수 없는 과전류가 한꺼번에 흘러들어 집 안의 모든 전자제품이 동시에 타버리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고구마와 브로콜리가 얼마나 많은 칼륨을 담고 있을까요? 고구마 한 개에는 4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 100g에도 3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박 선생님처럼 고구마 2개와 브로콜리 1접시를 한 끼에 드시면 단 한 번의 식사로 700에서 800mg이 넘는 엄청난 칼륨 폭탄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의 콩팥은 이 넘쳐나는 칼륨을 즉시 소변으로 걸러내어 혈액 농도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60대 이상의 콩팥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십 년을 쉬지 않고 일해온 여러분의 콩팥 사구체 역과 능력은 이미 전성기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콩팥에 고구마와 브로콜리라는 거대한 칼륨 폭탄을 한 끼에 몰아서 들이붓는 것은 꽉 막힌 낡은 하수구에 대형 소방 호스로 강력한 물줄기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독극물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가벼운 증상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냥 주무십니다. 하지만 그 무심한 잠자리가 사랑하는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이 경고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혹시 A씨, 이 억제제나 A, RB 계열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이 약들은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체내 칼륨 배설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약 자체가 이미 칼륨을 몸속에 가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고구마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는 것은 스스로 심장을 멈추게 하는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콩팥은 침묵하며 죽어가고 심장은 단 한 번의 칼륨 농도 조절 실수로 영원히 멈춥니다. 고구마와 브로콜리의 조합이 이토록 위험하다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르신,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세 번째 조합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매일 식탁에 올리시는 바로 그 반찬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건강을 걱정하는 가족의 손에 의해 더 자주 오르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냉장고 안에 명절 선물로 받은 햄이나 통조림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짭짤한 스팸이나 소시지를 꺼내 브로콜리와 함께 볶아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들이 채소를 곁들이면 건강할 것이라며 권유해서 드신 적은요. 대구에 사시는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9이신 김 선생님은 평소 입맛이 없어 식사를 잘 못하셨습니다. 걱정이 된 따님이 명절 선물로 들어온 햄을 꺼내 브로콜리와 함께 볶아드렸습니다. 고기의 짠맛을 초록빛 채소가 중화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김 선생님도 입맛에 맞는다며 매일 즐겨 드셨습니다. 따님의 정성 어린 그 식단이 5달 동안 매일 식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탄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콩팥의 핵심 지표인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 범위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쳐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콩팥으로 가는 미세 혈관들의 심각한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따님은 진료실에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건강하게 해드리려고 한 것이 오히려 어머니의 콩팥을 이렇게 만든 것이냐고. 그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저는 의사로서 너무나 잘 압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미국 신장학 회지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콩이나 두부 같은 자연식품에서 섭취하는 유기인은 장에서 40에서 60%만 천천히 흡수되고 나머지는 대변으로 안전하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햄, 스팸,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만들 때 유통기한을 늘리고 먹음직스러운 붉은색을 유지하기 위해 공장에서 첨가하는 화학 보존제, 즉 무기인은 그 파괴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무기인은 우리 장에서 아무런 여과 과정도 거치지 않고 무려 90에서 100% 가까이 혈액 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미 수십 년을 사용하며 낡아버린 60대 이상 어르신의 콩팥은
이 해일처럼 밀려오는 무기인을 밖으로 빼낼 능력이 없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 이 위험한 상태에서 브로콜리가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어집니다. 혈액 속으로 무자비하게 침투한 가공육의 무기인과 나트륨 그리고 브로콜리의 고농도, 칼륨이 동시에 그 혈관 속에서 만나는 순간 우리 피 속에서는 아주 소름 끼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배출되지 못하고 넘쳐나는 인 성분이 혈액 속에 떠돌던 칼슘과 끈적하게 엉겨붙어 날카로운 미세 결정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파괴적인 결정들이 고농도 칼륨에 의해 압력이 높아진 콩팥 모세혈관 벽에 덕지덕지 달라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낡은 싱크대 배수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누군가가 매일 끈적하고 무거운 시멘트 반죽을 들이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느리게 빠질 뿐이라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시멘트가 혈관 벽에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리면 콩팥 배수관은 완전히 막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맙니다. 가장 절망적인 의학적 진실은 한 번 돌처럼 굳어버린 혈관 석회화는 현대의학의 어떤 비싼 약물로도 어떤 최첨단 수술로도 다시 원래의 부드러운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비가역적 파괴라는 점입니다. 어르신,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셔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햄이나 스팸, 통조림이 있다면 브로콜리와 절대 함께 조리하지 마십시오. 가공육을 드시고 싶으실 때는 두부나 삶은 달걀 흰자로 대신하십시오.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면서 콩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잘못된 식습관 하나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를 무의미한 병원비로 허무하게 날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3가지 최악의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브로콜리 자체가 두려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브로콜리는 여전히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입니다. 문제는 브로콜리가 아니라 잘못된 짝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투석실 문 앞에서 눈물 흘리는 환자분들을 보아온 저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건강해지려고 애쓰셨던 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그 애씀을 도구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다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기적의 궁합만 기억하신다면 브로콜리는 다시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의 궁합입니다. 브로콜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첫 번째 파트너는 바로 사과입니다. 어르신 사과. 한 알이 콩팥 필터를 청소하는 빗자루 역할을 한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일반 과일에 비해 압도적으로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팩틴은 우리 장 속에서 마치 거대한 그물망처럼 작동합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팩틴 성분이 브로콜리 속 칼륨이 혈액으로 급격하게 흡수되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춰줍니다. 뿐만 아니라 장 안에서 칼륨과 직접 결합하여 혈액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대변으로 안전하게 끌고 나가는 배출구 역할까지 합니다. 하버드 의대 영양학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팩틴은 혈중 미네랄 수치의 급격한 변동을 조절하여 사구체에 가해지는 삼투압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낮춰준다고 밝혀졌습니다. 사과의 풍부한 유기산은 콩팥 내부에 결석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고 소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사구체 여과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브로콜리를 드신 후 식사 마무리로 사과 반 개를 드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콩팥이 감당해야 할 칼륨 부담을 절반 이상 덜어줄 것입니다. 자, 2번째 기적의 궁합입니다. 브로콜리의 2번째 최고의 파트너는 바로 양파입니다. 앞서 가공육의 무기인이 혈관을 시멘트처럼 굳게 만든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바로 그 딱딱해진 혈관 벽을 다시 부드럽게 청소하고 탄력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천연 혈관 세척제입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콩팥 모세혈관 벽에 달라붙은 미세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막아 피를 맑게 걸러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연구 자료에 따르면 양파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혈류 저항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과 양파의 퀘르세틴이 만나면 우리 몸 안에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설포라판이 세포 내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면 양파의 퀘르세틴이 그 해독 과정을 가속화하여 콩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브로콜리를 데칠 때 양파를 함께 넣어 살짝 익혀 드십시오. 시멘트처럼 굳어가던 콩팥 혈관에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적의 궁합입니다. 브로콜리의 세 번째 파트너는 바로 천연 식초 혹은 흑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브로콜리를 드실 때 습관적으로 초고추장에 듬뿍 찍어 드십니다. 하지만 초고추장 한 숟가락에는 상상 이상의 나트륨과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콩팥 사구체의 압력을 높여 역과막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는 가장 잔인한 적입니다. 이때 초고추장 대신 천연 식초나 흑초를 사용해 보십시오. 식초의 초산 성분은 뇌의 미각 중추를 자극하여 소금이 없어도 충분히 맛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짠맛 대체 효과가 탁월합니다. 무엇보다 식초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변하여 콩팥이 처리해야 할 산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흑초의 풍부한 아미노산과 구연산은 체내 유산 분해를 돕고 소변을 알칼리화하여 콩팥에 쌓인 요산과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이것은 낡아가는 콩팥 정수기에 최고급 윤활유를 부드럽게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브로콜리 옆에는 반드시 사과와 양파 그리고 식초를 두십시오. 이 세 가지 파트너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일 장을 보러 가실 때 잊지 않으시도록 지금 바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저장해 두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와 궁합을 찾았더라도 조리 방법이 잘못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임상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정립한 5가지 황금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좋은 재료를 골라 정성껏 준비하셨는데 조리 방법 하나 때문에 그 모든 노력이 오히려 콩팥을 해치는 일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곁에서 지켜보며 직접 정립한 조리 원칙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주방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는 반드시 끓는 물에 3분 동안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영양소가 빠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께는 생으로 드시거나 기름에 볶아 드시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브로콜리 세포벽 안에 갇혀있는 칼륨은 열을 가해야만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3분이라는 시간이 바로 한감 성분인 설포라판을 살리면서 위험한 칼륨만 걷어낼 수 있는 의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 영양 자료에 따르면 이 과정만으로도 혈액으로 유입되는 칼륨을 30에서 40%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들께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데치기입니다. 먼저 2분 데친 물을 완전히 버리고 새 물로 한 번 더 1분 데쳐 드십시오.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방법 하나로 칼륨을 50에서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3분의 수고가 콩팥을 수년 더 지켜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데친 물은 절대로 다시 쓰지 마십시오. 어르신들 중에 그 물이 아깝다며 찌개나 국물에 재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물은 영양 국물이 아니라 칼륨이 고농도로 녹아있는 물입니다.
젊은 사람은 괜찮지만 여러분의 콩팥은 그 물을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데친 물을 하수구에 버리는 그 짧은 순간이 사실 콩팥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결단입니다. 양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셨어도 많이 드시면 콩팥은 결국 지칩니다. 하루에 손바닥 반 정도 50g이면 충분합니다. 브로콜리 꽃송이 서너 개가 딱 적당합니다. 좋은 것도 넘치면 독이 된다는 말은 콩팥 건강에서 가장 무거운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초고추장이나 쌈장을 브로콜리에 찍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양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나트륨은 콩팥 사구체의 압력을 높여 혈관을 서서히 찢어버립니다. 대신 올리브유 한 방울과 레몬즙을 써보십시오. 올리브유는 브로콜리의 영양소 흡수를 도우면서 콩팥 염증을 낮춰줍니다. 레몬의 새콤한 향이 소금 없이도 입맛을 돌아오게 해줄 것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뒤에 브로콜리를 드십시오. 이 간격 하나가 심장을 지켜줍니다. 어르신, 이 중에서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십니까? 댓글로 숫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그 작은 다짐이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20년 동안 가슴 깊이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2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가장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이 투석실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그 문 앞에서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가족들의 눈빛을 마주할 때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셨던 분이 잘못된 정보 하나 때문에 매주 3번씩 기계에 피를 걸러야 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가족들이 느끼는 죄책감과 슬픔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눈빛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소리 없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인인 여러분에게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독소를 걸러내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단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입니다. 브로콜리는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골국과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고구마와 한 끼에 몰아 드시지 마십시오. 가공육과 함께 볶아 드시지 마십시오. 대신 사과 반 개, 양파 한 조각, 식초 몇 방울과 함께 드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3분 데쳐서 그 물은 버리십시오. 이것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예방 차원의 안내입니다. 이미 만성 콩팥병 3단계 이상 진단을 받으셨거나 현재 투석 중이신 분,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식단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몸이 아픈 것을 넘어 사랑하는 가족의 평범한 일상까지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이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앞으로의 수많은 날을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의 곁에서 웃으며 보내실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자녀들과의 카카오톡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콩팥 건강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담아 댓글로 건강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가족이라는 2글자도 함께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제가 전해드릴 소중한 생존 지식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 최동현이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위해 언제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